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2장 펜듈럼을 마무리하네요. 펜듈럼에 대한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고요. 유보 상태. 제목을 적어볼게요. 유보 상태. 뭘 유보하는 상태냐? 지금 펜듈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펜듈럼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펼쳐져 왔어요. 펜듈럼을 대처했습니다. 펜듈럼에 대한 대응을 했어요. 펜듈럼을 인식하고 펜듈럼을 꺼트리거나 펜듈럼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예요. 펜듈럼은 껐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이 없을 때 그 상태를 유보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손에 쥔 것을 내려놨어요. 내려놨으면 다른 것을 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 쥐질 않고 있으면 이게 유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유보 상태는 다른 말로 허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허무한 상태로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과정을 거쳤지만 목적에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열차를 갈아탄다고 했을 때 갈아타기 위해서 열차에서 내렸는데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 이제 갑자기 또 길을 또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펜듈럼에만 집착하게 되면 펜듈럼이 해결되고 나서 유보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듈럼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펜듈럼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거예요.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거다. 트랜서핑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나만의 목표를 위한 거예요. 뜻대로의 삶, 내 뜻대로의 삶, 풀리는 삶, 원하는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트랜서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펜듈럼에서 왜 벗어나요? 이런 것을 못하게 만드니까, 이런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규칙 안에 우리를 가둬놓잖아요.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을 잠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갈 데를 모르면 유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허하고 허탈하고 길을 또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찾은 것 같은데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아닌 상태죠. 이도저도 아닌 상태. 차라리 몰랐으면. 예.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파란 약 제시를 하잖아요. 차라리 그 약을 안 먹었으면, 차라리 내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왔더라면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 계시면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스페인 영화인데요. 시리즈거든요. 10편으로 되어 있어요. 10부작. 근데 이게 지금 한국 넷플릭스에도 방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그 자막으로 보게 되면은 제목이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있겠죠?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회 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거예요. 이 스페인 카탈루니아어를 사용하는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영화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평행우주라고 들어보셨죠? 평행우주. 이 평행우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시종 차분하면서도 여기에 그 어떤 로맨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때로는 곳곳에서 우리가 삶에 관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가능태 공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선택권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현실이죠.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무한대로 존재하잖아요. 평행우주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접할 수 있는, 물론 완벽한 과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개념 자체를 이 영화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여러분들 현실과 대입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잘 짜여진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보시면 더 좋겠죠. 겨울에 보면 또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여기 나오는 그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스페인 드라마인데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 차라리 몰랐으면, 네, 차라리 몰랐더라면, 내가 차라리 펜듈럼을 몰랐더라면, 그러면 나만의 목표니 영혼의 목표니 이런 것을 아예 몰랐더라면 차라리 타인의 목표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후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모르면, 펜듈럼을 통제하는 목적을 모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목적을 찾고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단을 또는 방법을 또는 절차를 목표 또는 목적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매진을 하고 매몰돼 버리면 어느 순간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는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유보 상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펜듈럼을 대처하고 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펜듈럼에 대처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뜻대로의 삶, 내가 원하는 삶, 나만의 목표를 향해서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꿈꾸는 것이 있어야겠죠. 바라는 것이 있어야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펜듈럼을 대처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펜듈럼은 끝없이 우리에게 마술을 건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어딜 가든. 그러면 끊임없이 펜듈럼과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차라리 몰랐더라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권이 회복되면 우리는 고스란히 회복된 에너지로 이 트랜서핑을 향해서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예, 이것을 알면은 이제 오늘 주제를 다 다룬 것인데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 유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일시적인 고요함이 있습니다. 고요함.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왜냐하면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고요함은 이 트랜서핑 상태에 들어갔을 때 존재하는 겁니다. 유보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고요함이 존재해요. 일시적인 고요함에서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일시적인 고요함은 조금 지나면 불안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감으로. 이래도 되나?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다시 펜듈럼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덫이 놓이기 쉬운 게 그럼 그렇지 하면서 결국 또 펜듈럼이었어. 이러면서 또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이 펜듈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면으로 이러한 유보 상태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빨리 진입을 하셔야 돼요. 진입을 하지 않으면 다시 펜듈럼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일시적인 고요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 고요함 상태를 잘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가야 할 정상은 이곳입니다. 그 전에 이르는 작은 봉우리들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에요. 잠시 땀을 식히고 다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높은 봉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언덕 위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쉬어도 갈 수는 있지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림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고요함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더 깊은 안정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회복한 그 통제권을 가지고 이제 그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거울의 법칙이죠. 이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제 변화시켜서 다가오는 현실을 조종하는 것.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활성화하고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을 내 중심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유보 상태가 됐을 때 우리의 환경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관계가 국면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는 경우가 생겨요. 네, 연락이 소원해진다든가 연락이 안 온다든가 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멀리 이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사라진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관계와 그리고 나의 일, 내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뭐 배울 수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어쨌든 기존에 있던 나의 삶의 환경들, 시나리오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인 고요함이 생겨요. 이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때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게 빨리 새로운 세팅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내가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팅을 하셔야 돼요. 원하는 인간관계를 내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상, 내가 원하는 취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세팅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환경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이 상태에 그냥 편안하게 머무르게 되시면 이러한 환경이 다시 다가옵니다. 이전의 환경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회복됐을 때 빨리 환경을 바꿔보시라.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환경을 새롭게 세팅하시라. 집안의 가구를 바꾸고 대청소를 하고 위치를 옮기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새로운 세팅이 됩니다. 잠자리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작은 거 하나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청소 하나만 잘 하셔도 새로운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복, 이러한 스타일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는 것도 새로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안 하던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도 새로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세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트랜스서핑을 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펜듈럼에 대한 통제권이 커지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안정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균형을 또 잃을 수가 있고요. 또는 공허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펜듈럼에 많이 휘둘렸잖아요. 펜듈럼에 과거에 많이 휘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고요함을 너무 또 좋아해서 그걸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요함인데 그걸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 다시 이러한 펜듈럼의 소란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이것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하지 않은 채 여기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싫은 상태, 두려움을 만들지 않으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원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돼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고요함이 공허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 도전 의욕, 새로운 것을 향해서 시도하려는 그 의욕마저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보 상태에서 오래 머물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세팅해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일시적인 고요함 상태가 되면요. 혼자 있으면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왜냐? 아직 주도적으로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게 싫어서, 외로움이 싫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 옛날의 관계를 다시 내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을 때는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로 변환을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요, 여러분들 시즌 1, 2, 3처럼 이제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인간관계, 전혀 다른 형태의 일상, 전혀 다른 형태의 내 주변 환경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훨씬 더 빛난다니까요, 햇살이. 예. 근데 왜 과거의 먹구름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공허해지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또는 미안한 마음에
예. 왠지 떠나는 것 같아. 내가 이걸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은 정리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은요, 마땅히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붙잡아야 될 그러한 인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래요. 상황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에 집착하거나 의존적 관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요, 물처럼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도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부 의도라는 겁니다. 외부 의도는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최적의 경로로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으로 말하면 최적의 경로, 최단 경로이면서 트래픽도 없는 가장 좋은 경로로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따라가지 않고 이전에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내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과 함께 가시라.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절교한다 그럴 필요도 없고 붙잡아야지 그럴 필요도 없고 흐름대로 가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계속 관계가 연장되는 그러한 관계도 있고 어떤 관계는 여기서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더 이상 그런 형태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나타나질 않아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인생의 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신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흐름과 함께 가시라. 이제 이 공허함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세상을 다 버렸다. 나는 세상을 다 버렸다. 그런데 그 세상을 버렸다는 분을 만나면 이상하게 의욕이 없어요. 심리 검사를 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우울한 상태. 나는 세상을 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행복하다고도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세상을 다 버렸고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심리 검사를 하면은 정반대가 나와요. 자신을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고, 우울한 수준, 그 척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유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듈럼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애를 써서 잠시 벗어나 있긴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길 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신 승리를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솔직해야 여러분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나 자신을 위로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펜듈럼의 마수에 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버렸는데 우울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살아있는 게 좋습니까?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는 행복하다 하는 것은 그건 잠든 거거든요. 이미 펜듈럼 안에 갇혀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보 상태에 왔을 때 항상 목적을 생각하셔서 머물지 마십시오. 머물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펜듈럼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펜듈럼을 두려워하면 중요성이 들어가서 펜듈럼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유보 상태에 들어왔다가 걸려들었다, 유보 상태에 들어왔다, 걸려들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유보 상태에 오면 잠시 마음이 편안하니까 목적에 이런 것 같은데 또 펜듈럼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서 잠시 일시적인 평온한 상태가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가 회복됐다면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트랜서핑 국면으로 넘어가시라. 트랜서핑 국면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의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주도적이 돼야 된다고요. 자발성, 창조성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yes or no가 확실한 거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실패해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패하니 나는 즐겁다.
이러한 태도로 내 삶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쌓아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쌓는 삶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펜듈럼은 기본적으로 파괴적인 속성이 있지만 덜 파괴적인 게 있고 매우 파괴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덜 파괴적인 것은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얻으면 크게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러나 매우 파괴적인 것은 여러분들 걸려들기만 하면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유도전이에 휘말리게 만드는 강력한 펜듈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듈럼의 속성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펜듈럼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잘 대처해서 그것을 심지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태도는요, 다른 말로 배우는 자세죠. 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뭔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펜듈럼은 그것을 막아놓죠. 그래서 항상 안주하게 만들죠.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때가 뭔지 아세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 그럼 이제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아.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나이까지 많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위험해요. 여러분들 세월을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많이 알아갈수록 한면으로 빗장을 자꾸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발달을 하고 완성이 되면 끝입니까? 정신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발달하고 완성되면 끝입니까? 인격이 도야가 돼야죠. 인격이 도야되면 끝입니까? 우리의 의식이 상승을 해야죠. 의식이 상승해서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면 끝입니까? 이제 저 세상까지 넘어가야죠. 영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저 너머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이것이 전인적인 발달이고, 이러한 발달 곡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몸과 지식과 정신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 발달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열린 시간선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해 나가시면은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진입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게 상승할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정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삶에 더 나은 깊은 행복으로, 일시적인 행복이나 얕은 행복이나 말초적인 행복이 아니라 깊은 행복, 안정감 있는 행복으로 여러분들 것이 되어 나갈 것이에요. 이것을 큰 그림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저축하듯이 만들어 나가십시오. 이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을 벗어나면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자유는 유보 상태이다. 그죠? 목표가 없는 자유. 벗어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것은 유보 상태다. 유보 상태에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열차를 갈아타실 때는 갈아타는 역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시면 안 돼요. 갈아타는 역에서 오래 머무른다는 뜻은 어떤 열차를 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정처 없는.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 상태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86페이지예요. 문제는 인간 세상은 온통 펜듈럼 위에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면 그는 사막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유보 상태는 펜듈럼에 묶여서 사는 것보다 크게 나을 게 없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은 차라리 이게 낫지 하고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패턴으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절망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더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왔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머무르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전진하시라. 그리고 이
다음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 그 얘기가 나오네요. 인간은 항상 뭔가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을 보시면 끊임없는 우리의 추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생리적 욕구도 있고 소속 욕구도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 소속 욕구,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눌 수 있죠. 결핍 욕구는 채우면 만족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성장하기 원해요.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매슬로우의 욕구위계로는 자아 초월 욕구까지 추가가 됐죠. 결국은 우리의 몸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혼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어떠한 부분도, 영원의 세계의 어떠한 부분도 우리는 알고 의문을 풀기 원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존재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끊임없는 발달 곡선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나 트랜서핑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현실 기반, 현실에서의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모든 것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트랜서핑은 진리는 아닙니다. 밑에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서 동시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트랜서핑 과정으로. 계속 읽을게요.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스스로 알아차리고만 있다면 펜듈럼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펜듈럼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펜듈럼의 영향 아래 놓인 것을 피하고 펜듈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의식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이다. 네. 펜듈럼의 영향 아래 놓이는 것을 피하는 것은 이 중요성을 낮추는 데에 큰 비결이 있고요. 펜듈럼을 목적에 맞게 의식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들 프레일링 기법이 여기에 많이 해당돼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히려 펜듈럼이야말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펜듈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펜듈럼에 빠져들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파괴적인 펜듈럼을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무기, 큰 수단을 갖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결을 알면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잘 대처하고 나서 실패하지 마시고 펜듈럼을 대처한 만큼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현실 인식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펜듈럼에 관한 마지막 주제였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보충, 중요한 보충이죠. 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집착하고 여기에 빠져들거나 공허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 큰 그림을 마음에 새겨두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을 다 다뤘고요. 87페이지까지 왔네요. 요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약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읽어보셔서 마무리 하시고요. 이 트랜서핑 강독을 들으실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길 가면서 들어도 되고 주무실 때 들어도 되고 또 제 목소리가 잠을 또 유발시키는 목소리 아닙니까? 잠 안 올 때 들어도 되고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이건 할 수 있다면입니다. 할 수 있다면 책을 펴시고 여러분들 종이를, 노트를 펴시고 책을 펴시고 필기구를 드신 후에 메모하면서 들으십시오. 예, 줄도 긋고 메모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환경에서 관련된 것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메모를 해나가세요. 책 옆에 그리고 노트에 메모를 해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을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 방식으로 반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리하고 적용하고 다시 돌아와서 점검하고 또 읽고 듣고 보고 정리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더 반복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발견되고 새로운 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 생활이 여러분들 트랜서핑의 관점으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펜듈럼과의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절대 여러분들이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트랜서핑 안에 있는 한
펜듈럼에 지는 게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깊은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적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실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보충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오픈챗으로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펜듈럼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0년도 저물어 가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강동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